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의 주치 대구 파티마 병원 소화기내과 김대진 과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대구 파티마 병원 소화기내과 김대진입니다. 예, 오늘 주제가 담관 질환입니다. 이 말씀 나누기 전에 일단 담관이 있는 담낭, 쓸개라고도 하잖아요. 이 담낭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예, 우선 간에서 담즙이 만들어져서 담도를 거쳐서 십이지장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그 중간에 담도 옆에 담낭이 붙어 있고 간에서 내려온 담즙이 여기에서 10배 정도 저장되어 농축된 후 십이지장으로 배출하게 됩니다. 이들 담즙의 인체 내 기능은 지방식이 소화, 지용성 A, D, E, K 비타민의 흡수, 독성 물질 제거, 약물 배출, 중금속 배출 및 콜레스테롤 용해에 관여합니다. 과장님께서 담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 담낭의 담관도 어떤 기관일까 너무 궁금해요. 관이라고 들어가니까 저는 수도 파이프가 좀 생각이 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담관은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을 장으로 흘려보내는 마치 수도관이나 하수도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간 내 담관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점차 굵은 담관으로 합류하여 간 밖으로 나와 총 담관을 형성하고 췌장 두부를 통과하여 췌간과 합쳐지고 마지막에 유두부를 통하여 십이지장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네. 그럼 먼저 이 담관에 발생하는 염증이죠. 담관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게 어떤 질환이고 이 질환에 걸리면 증상이 어떤가요? 예, 담관계통에 발생하는 급성 또는 만성의 염증 질환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담관염은 급성 담관염을 의미하며 심한 경우에는 혈압 저하, 의식 저하를 동반한 전신의 세균 감염인 폐혈증으로 사망할 수 있어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응급질환입니다. 배가 주로 아프고 주로 우상복부의 통증, 춥고 떨리는 오한 증상과 고열이 나며 눈과 피부색이 노랗게 변하는 황달이 담관염의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말씀을 종합해 보면 담낭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담도를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담도에 염증이 생기다 보면 담즙이 막히거나 잘 흐르지 못하거나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담관염이 왜 생기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첫 번째로는 담즙의 흐름이 막히는 폐쇄, 담관 폐쇄가 선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담관 폐쇄로 인하여 배출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담즙에 세균이 감염되어서 급성 담관염이 발생합니다. 아, 세균에 이제 감염되어가지고 급성 담관염이 발생하기도 하는군요. 과장님, 근데 막히는 원인을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알기로는 내 안에 돌이 있다. 이 담석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전 들었습니다. 네, 담관에 발생한 담관 결석, 약성 종양 또는 양성 종양, 담관의 양성 협착, 기생충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말씀하셨듯이 담석을 동반한 담관 결석입니다. 그 외에 췌장암, 담도암, 십이지장 유두부암, 전이성 암 등의 악성 종양이 있을 수 있고 기생충에는 간 디스토마, 거대 간흡충증 등이 있습니다. 드물지만 해충이 장에서 담관으로 기어 들어가서 담관 폐쇄 및 담관염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해충약을 1년에 한 번씩 잘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안 올라올 수 있도록. 저는 먹고 있어요. 저도 먹고 있고요. 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아니, 담관이 아니라 담석도 동양과 서양에 따라서 자주 발생하는 종류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종류가 많은지가 궁금하고요. 또 이게 잘 생기는 고위험군도 있을까요? 예, 담석의 종류는 지리적, 인종적 차이를 다소 보이는데 실제로 미국 인디안 부족의 여성에게는 높게는 62%로 보고됩니다. 외국에서는 주로 콜레스테롤 담석이 많고 국내에는 색소성 담석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최근에는 국내도 생활 습관의 변화로 콜레스테롤 담석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색소성 담석은 흑색석과 갈색석으로 구분합니다. 흑색석은 간경화, 용혈성 빈혈, 소장절제 환자에서 많이 발생하고 갈색석은 주로 담도 수술을 했거나 담도의 세균 감염, 간 디스토마나 담도 회충, 담관 협착이 있는 경우에 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또 콜레스테롤 얘기가 나오네요. 참 이 어디 가나 말썽을 많이 부리는 그런 녀석인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도 콜레스테롤 담석이 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뭐 육류나 패스트푸드 소비가 늘면서 이런 생활 습관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실제 콜레스테롤 담석은 서양에서 많아서 비교적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임신 여성, 비만, 급격한 다이어트, 에스트로겐 복용, 고지혈증, 중년 나이에 잘 발생하고 유전적 요인도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주로 40대 다산의 비만의 여성에서 발생 빈도가 높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또 담석증이나 당관염 관련해가지고 예전에 검색을 해봤던 기억이 있는데 뭐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상복부증에 뭐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질환이든 이제 저희가 증상들이 있잖아요. 근데 뭐 소화불량 이런 증상이면 실제로는 당간의 문제이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내가 소화가 잘 안 되나? 그렇죠. 위장장애 위가 안 아닌가? 좋은가?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예, 담석증과 당관염의 간별 진단으로서는 식도염, 소화성 궤양, 기능성 소화불량, 췌장염, 신결석, 심근경색, 대동맥 박리증, 허혈성 장질환, 장천공, 급성 장폐색, 부인과 질환 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담낭염과 당관염은 찌르듯한 심한 통증이 상복부 중앙 혹은 우상복부에 발생합니다. 열과 황달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누고 있는 이 담관 담석은 담낭 담석과는 다르게 이게 응급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따로 좀 이유가 있을까요? 예, 당관 폐쇄로 인한 정체된 담즙이 세균 감염이 발생한 경우 당관부터 간 내부까지 농량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 경우 세균이 혈액 내로 침투하여 폐혈증으로 급속히 진행하게 되는데 특히 고령의 환자에서 생명이 매우 위험할 수 있어서 응급 내시경을 시행하여 가능한 빨리 담즙을 배액해 주어야 증상 악화를 막고 환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네. 예. 이런 환자가 응급실에 방문하게 되는 경우 응급으로 당관 내시경을 시행합니다. 네. 일단 통증도 아주 심하고 폐혈증으로 갈 수 있어서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 이제 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하게 되면 어떤 치료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건가요? 예, 급성 당관염은 폐혈증으로 급속히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응급질환으로 급성 당관염이 의심되면 우선적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복통 및 구토, 소화불량 증상이 있으므로 식사는 중지하고 탈수 및 심부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분 공급을 위한 각종 수액제를 투약합니다. 세균 감염에 대하여서는 항생제 주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치료할 때 과장님 당관에 이제 막힌 그 담즙을 빼내야 되는데 내시경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피부에 구멍을 뚫어서 관을 넣어서 빼낼 수 있다고도 들었거든요. 맞는 말이에요? 네. 급성 당관염은 당관의 폐쇄와 동반되어 있으므로 막혀있는 담즙이 흐를 수 있게 당관 배액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내시경을 이용하는 12장에서 당관으로 배액술을 삽입하는 방법인 내시경 당관 배액술과 몸 밖에서 간부의 피부를 뚫고 간을 통하여 간 내 당관으로 배액관을 삽입하는 방법인 경피적 당관 배액술이 있습니다. 네. 이런 담관 질환들의 진단 검사도 궁금합니다. 이게 또 복부 초음파를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맞는 건가요? 예. 담석증, 당관염의 진단을 위한 영상학적인 검사는 복부 초음파, 복부 CT 또는 MRI 검사를 주로 이용하게 됩니다. 우선 복부 초음파는 저렴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담낭 담석 확인에 매우 확실한 검사입니다. 그러나 복부에 가스가 많거나 비만할 경우 초음파 투과에 장애가 있고 당관의 결석 확인에는 해부학적 접근이 어려워 다소 제한이 있습니다. 둘째, 복부 CT는 담낭 당관 결석을 확인하는 데 아주 우수한 검사이지만 방사성 노출의 위험이 있고 조영제 알레르기가 있거나 신장이 나쁜 환자는 제한점이 되겠습니다. 간혹 콜레스테롤 담석의 경우는 방사선이 통과하므로 실제 당관이 있어도 CT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셋째, MRI 경우는 CT처럼 담석 확인에 매우 유용하지만 비용이 비싸고 폐쇄 공포증이 있거나 호흡을 참지 못할 경우
영상이 흔들려서 판독에 장애가 있습니다. 네. 뭐 담낭, 쓸개 이런 얘기 나오니까 요즘 뭐 쓸개 빠진 뭐 사람 이렇게 많다 뭐 이런 얘기 뭐 농반진반으로 하는데 그만큼 이제 담낭을 절제하는 시술이 복강경으로 그만큼 쉬워졌고 많은 분들이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담낭 담석 같은 경우는 복강경으로 쉽게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담관 결석 같은 경우는 복강경이 안 된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최근에 복강경 담낭 절제술이 발전하면서 담낭 담석은 복강경을 이용하여 담낭 자체를 제거함으로써 치료합니다. 그러나 담낭과는 달리 해부학적으로 담도 말단부는 췌장으로 쌓여 있고 담관과 췌간은 거의 인접하고 구조물이 매우 작고 복잡한 구조로 가지고 있어서 만일 수술적 방법을 택할 경우 개복술을 해야 하고 수술 범위가 넓고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즘은 담도 내시경이라는 특수 내시경을 이용하여 수술적 치료 없이 담도 결석을 비교적 용이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담도 내시경이라는 게 이제 특수 내시경인데 이 담도 내시경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그 과정들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예, 간단히 담도 내시경 영어 약자로 ERCP라고 합니다. ERCP. 네. 예, 일단 환자를 방사선 투시 장비 위에 반듯하게 눕히게 됩니다. 진정 약제를 투약하고 담도 내시경을 일반 내시경 하듯이 입을 통해 삽입하여 식도 위를 지나 12장까지 진입합니다. 12장에 도달하면 담즙이 나오는 개구부가 보이는데 여기 작은 구멍으로 도관을 삽입하고 도관을 통해 조영제를 주입하고 투시 영상을 통해서 담도 내부의 담관 결석 여부를 확인합니다. 담도 내 결석을 확인하면 내시경 절개도를 통해 전류를 통전하여 담관 입구를 절개하고 개방하고 필요시 풍선이나 담도를 더 확장시킨 후 기구를 삽입하여 담도 결석을 포획하여 담도 밖으로 제거하게 됩니다. 네. 담도 내시경 ERCP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술이 난이도가 높고요. 일반 내시경에 비해서 합병증도 잘 생긴다고 들었습니다. 뭐 합병증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발생 빈도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담도 내시경은 일반 내시경과 달리 내시경 직경이 굵고 측면을 보면서 진입함으로 12지장의 천공을 유발할 수 있고 담도 입구를 절개 및 확장시키는 과정에서 출혈 및 12지장의 천공 등이 발생할 수 있고 해부학적으로 췌장이 바로 인접에 있어 시술 후 췌장염의 합병증이 발생이 가능합니다. 또한 시술 시간이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 정도 소요되므로 고령의 환자의 경우 시술 동안 장기간 진정제를 투약에 따른 심폐합병증의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또한 계실이 존재하거나 과거 위암 수술로 인한 위장, 12지장의 해부학적인 변형이 있는 경우에는 합병증의 위험이 더 높습니다. 췌장염은 6에서 10% 정도, 출혈은 3% 정도, 천공은 1% 정도 미만에서 발생합니다. 네. 담도 내시경의 과정을 담담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듣기만 해도 이거 복잡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합병증도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 외에 담관 담석을 제거하는 방법이 또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경피적 담관 배액술이 있겠습니다. 피부를 통하여 직접 관내의 담관으로 튜브를 삽입하여 담관을 배액 후 담관 결석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피적 담관 내시경 검사도 있습니다. 간내 담관이나 12지장 유두부에서로 끊을 수 없는 큰 담관 결석을 피부를 통하여 직접 내시경을 삽입하여 치료합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과장님 내시경으로 담관 결석을 제거를 했어요. 그리고 외과 수술로 담낭까지 절제를 하면 환자 입장에서는 이제 100% 담석이 제거되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혹여나 또 재발될까 봐 저는 좀 걱정이 돼요. 어때요? 예,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합니다. 실제 담낭이 없기 때문에 담낭 내 담석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담도는 그대로 있어서 담도 자체에서도 담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담도 결석을 제거했던 환자의 경우에 향후 담도 결석 재발의 빈도가 높으며 특히 개구부 주위 계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담도 결석의 재발이 높습니다.
네, 요즘 건강식품 많이 챙겨들 드시고 뼈 건강이 중요하다 그래서 뭐 멸치도 먹겠지만 칼슘제들 많이 드시는데 칼슘제를 먹으면 담석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이거 어떻습니까? 예, 담석은 인체의 대사 과정과 관련이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콜레스테롤 담석은 담즙 내의 담즙산이나 인지질보다 콜레스테롤 양이 상대적으로 많을 때 서로 엉겨붙어서 형성됩니다. 색소성 담석은 담즙의 정체와 담즙 내 감염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담즙이 오랜 시간 정체되면 2차적으로 감염이 발생하며 담즙 내 염증 반응이 지속되면 빌리루빈이라는 물질과 탄산칼슘, 인산칼슘 등의 물질이 서로 달라붙어서 침전되어 발생합니다. 따라서 칼슘제 또는 멸치 등을 섭취한다고 해서 담석이나 당관 결석이 잘 생기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아, 예. 정말 다행입니다. 저도 이 이야기 들어봤거든요. 네. 자칫하면 세상에 있는 멸치들이 되게 섭섭할 뻔했어요, 과장님. 아니, 근데 또 담관에 또 문제가 암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또 발생 위치에 따라서 종류도 달라진다고 들었거든요. 담관암 어떤 암인지 궁금합니다. 예, 당관암은 간내, 근위부, 원위부에 발생할 수 있고 상부 당관암은 양쪽 당관의 함유부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발생 기전은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환경적 요인과 유전적 요인이 복합적입니다. 그렇군요. 50에서 70대에 주로 호발합니다. 네. 담관암의 증상은 어떤지가 좀 궁금하고요. 또 이게 혹시 담관염이 암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예,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고 추후 복통이나 간 기능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특이적인 증상으로 체중 감소와 피곤함, 식욕 부진, 메스꺼움, 구토, 상복부나 명치의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후에 열, 황달, 십이지장 폐색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간흡증증과 같은 간담관 내 기생충 감염, 당관학증을 동반한 선천적 기형, 원발성 경화성 당관염, 간경화도 위험 인자입니다. 그렇군요. 담관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단 검사는 담관염과 동일한가요? 진단을 위한 영상학적 검사는 복부 초음파, 복부 CT 또는 MRI 검사를 이용하게 됩니다. 혈액 종양 표지자 검사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침습적 검사로서는 췌장 담도 내시경 ERCP, 내시경 초음파 등이 있습니다. 또한 추가 병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양성자 방출 단층 촬영인 PET-CT를 촬영하기도 합니다. 당관암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치료 때 가장 우선시되는 부분이 저는 수술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네.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1차 치료법은 수술입니다. 완치를 위해서는 수술에 의한 절제가 필수적이고 담관의 광범위한 절제를 합니다. 근치적 치료 절제가 불가능하다면 항암 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를 합니다. 또한 담관 폐쇄가 있다면 담관 내시경으로 스텐트인 금속 그물망을 담관에 삽입합니다. 네. 뭐니 해도 암에 안 걸리는 게 제일 좋잖아요.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담관암의 예방법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고요. 근데 또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좋은 예방은 조기 검진이 아닐까 그럼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담관암 예방을 위한 뚜렷한 수칙이나 권고되는 검진 기준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위험 요인으로 여겨지는 것들을 일상생활에서 피해야 합니다. 민물고기를 날로 먹으면 안 되고 간흡충증과 같은 간담관 내 기생충 감염, 당관 확장을 동반한 선천적 기형, 원발성 경화성 당관염, 간경화에서는 정기 검진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서 암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찍 발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담관염 그리고 담관암까지 담관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특히 급성 담관염 같은 경우는 응급 치료까지 필요할 정도로 진행도 빠르고 예후도 좋지 않다고 하니까 평소에 정기 검진하고 생활 습관을 올바르게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당관염은 당관 결석과 당관 종양에 의해 발생합니다. 당관 결석은 담석이 있는 환자에서 잘 생기고 우상복부 통증과 열, 황달이 있다면 병원 진료가 필요합니다. 당관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민물고기를 날로 먹으면 안 되고 고위험군 환자에서는 정기검사가 필요하고 일반 분들도 건강검진을 받아서 암을 일찍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네. 민물고기 날로 드시는 분들 많은데 꼭 주의를 기울여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 들으셨듯이 담관암의 증상도 뚜렷하지 않고 조기 발견도 어렵고 또 병의 진행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평상시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금연, 그리고 절주, 그리고 체중 관리, 그리고 혈액 검사나 복부 초음파 검사하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방을 소화시키는 담즙 관련 질환이라고 해서 지방 섭취를 너무 줄이게 되면요. 오히려 담낭 자극이 적어져서 더 담즙이 잘 고이고 담석이 생길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과유불급이니까요. 균형 잡힌 식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사실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올바른 생활 습관인데 이런 것들이 내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대구 파티마병원 소화기내과 김대진 과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